두 번째 영상입니다. 304쪽 맨 아랫줄부터 계속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기업의 요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가 경제에 필수적이며 독점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기업의 요금은 일단 요금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딱 나오면은 벌써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죠. 요금이 약간 오른 것에 대한 원래 그 규칙, 공식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공기업의 요금이 오른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막 무턱대고 화를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공식대로 이미 나와 있어요, 다. 아주 옵션별로 우리 경우의 수라고 하죠. 수학에서는 옵션별로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옵션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제가 배우는 이 책의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크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원리로 요금이 책정되는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공식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정말 간편하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요금을 1원을 올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미 쭉 다 분석이 돼 있어요. 거의 오차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분석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그대로 얘기했을 경우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좀 현실과 이론과의 괴리입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305쪽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공기업 요금은 원칙적으로 최대 이윤을 부정하기 때문에 적정 비용 보상을 목표로 한다. 적정 이윤은 인정될지 몰라도 최대 이윤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 자, 공기업이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공기업의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정부에서 공기업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공공요금의 인하는, 공공요금을 떨어뜨리는 것은 공기업의 비용 절감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공기업이 좀 나태하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공공요금 인상은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세금 인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전기요금이 올라요. 수도요금, 가스요금 올라요. 이제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휴대폰을 살 때는 내가 갤럭시 좋아, 업그레이드된 거, 내가 업그레이드된 거 예약해야지, 예약을 해서 사요. 아이폰 마찬가지죠. 내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꼭 사야 돼. 밤을 새서라도 예약을 하고 밤을 새서라도 줄을 서고 있어요. 신제품이 나오면. 왜냐? 상품이 달라지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수돗물, 전기, 가스와 같은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쓰는 전기가 내일 쓰는 전기하고 품질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수도 마찬가지고 가스 갑자기 A급 도시가스가 들어오다가 만약 B급 도시가스, 이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행여나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서 예를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까지는 김영재 님이 사는 집에 B급 전기가 들어갔는데 내일은 A급 전기로 바꾸겠습니다. 만약에 그한테 설명을 막 해줘요.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A급 전기냐 B급 전기 설명해줘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질 않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게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올리니 많이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가져가냐면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요. 인터넷 기준으로요. 말도 못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댓글이 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자, 근데 306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익사업의 보편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이 손해본 것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독립채산자에 어긋난다. 이거 만약에 이 내용이 진짜 현실처럼 드러나가지고 만약에 언론 보도가 되면은 아마 일반 국민들 막 때려 죽인다 그럴 거예요. 댓글 다는 거 안 봐도 벌써 비디오예요. 벌써 보인다고, 이거는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손실을 계속 보고 우리 흔히 말 적자라 그러죠. 손실을 보고 있어도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어디 공공시설 같은 데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붙어 있어요. 저희가 요금을 꼭 인상해야 되고요. 여러분 제발 질서를 지키고 요금 꼭 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갈수록 적자폭이 커집니다. 이렇게 아마 그래프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막대 그래프 이렇게 본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전 그 말에 100% 동의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부채를 또는 뭐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말 빚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국민 세금을 만약에 보존한다? 난리가 날 거예요. 여론이 얼마나 안 좋아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요금만 조금 더 올리면 이게 확 부채가 확 낮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중앙부 정부의 이제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국민들 입장은 때려 죽인다 그럴 건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번에 제가 분명히 교과서에 그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샌드위치 개념이에요. 어쩌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런 기준이 바로 공기업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307쪽입니다. 이제 그 그래프 아래요. 자, 전기, 통신, 가스 등과 같이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강력한 자연 독점 산업에서는 자, 여러 개의 소규모 기업에 따른 생산보다 한 개의 대규모 기업이 생산하는 게 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죠. 여러 개의 기업이 경쟁해서 가격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독점 기업이 그냥 가격을 확 낮추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307쪽의 맨 아래 작은 글씨 제로 탄력성 요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편이나 농업, 금융 등 공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수요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인위적으로 고정시켜 버린다. 그리고 만약에 수요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수요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아주 좋은 예가 하나 나와요. 우편이라는 예가 나오죠. 자, 저는 우체국 택배와 관련된 서비스를 저는 최상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많이 이용을 해요. 저는 우체국 쇼핑도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이용을 해요. 근데 우편 서비스, 자, 우리 대학교에 제가 지금 빨리 이거 빠른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편 요금 계산하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돈 내고 계산하고 그냥 잘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끝이에요. 이 요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편 보낸 것들이 이 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편 요금은 약간 오르더라도 오르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냥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저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똑같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지하철 요금이나 여러분 뭐 버스 요금도 그냥 요금이 올랐다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뭐 몇 명의 승객이 타서 얼마를 카드를 대가지고 이게 요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요금을 딱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딱 이걸로. 그게 오히려 그냥 편한 거예요. 어차피 공기업 독점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독점이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냥 요금을 딱 일괄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 요금대로 받는 게 공기업도 편하고 일반 고객들도 편한 거예요. 뭐 너는 얼마 내고 너는 얼마 내고 이러면은 이게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우편 서비스나 뭐 지하철 요금 같은 거를 자 젊으니까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공기업의 요금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